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너무 잘 올라서 걱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증시 참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수익률까지 톡톡히 챙겨갈 수 있는 전략 5가지 종목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 장비주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장 12% 넘는 급등세를 그려냈는데요. 전날 한국판 칩스법이 기재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게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장 기자재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던 주성 엔지니어링을 더 깊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 3분기 전체 매출에서 중국에서 나온 비중이 무려 9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국내에 대한 기자재 안에서도 중국 비중이 참 큰 주성 엔지니어링 투자자분들도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양쪽의 밸류체인 모두 묶여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기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기자재 안에서도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집중해봐도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LNF 올라와 있습니다. 10.33% 큰 흐름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리튬 가격 급락 그리고 음극재 사업이 부진하면서 2년간 7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급 배터리 전략으로 조금은 바꿔서 하이니켈, LFP 양극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익성 개선에 집중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공장의 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론 테슬라와의 협업도 강화될 걸로 기대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특이점에서 두 분이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자세한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카본입니다. 8.77% 상승 마감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LNG 프로젝트의 수출을 허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었죠. 그에 따라서 국내 조선사들은 오히려 발주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LNG 운반선의 피크아웃이 2026년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본행제에 대한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향으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출 더 늘어난다면 오히려 본행제 쪽 수혜받을 수 있을지 한국카본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MNC 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1.62% 하락 마감했는데요. 방산 부품 기업이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K방산은 오히려 수혜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MNC 솔루션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에 방산 부품을 납품 중인데요. 오늘은 좀 고점에 대한 방산주 차익 실현이 나온 만큼 조금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안에서 보석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럼 마지막 5번째 종목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0.95%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신규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상장 후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한 후에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완전 관해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또 글로벌 제약사 BMS와 긴밀한 협업 중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으니까요. 오늘 잠시 쉬어가는 흐름 뒤에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신규 상장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각각의 종목들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5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이점과 이어가는 컨셉으로 반도체 관련해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2차 전지는 LNF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조선주 내에서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는 한국카본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 신규 상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산과 관련된 종목 MNC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름 테라퓨틱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반도체 관련주죠. 전공정
특이점과 관련 있는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장에서 급등세를 연출해 줬습니다. 13% 가깝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 레거시 반도체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앞서 이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모멘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되시면 올려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주성 엔지니어링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5를 던져주셨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께 여쭤볼 텐데요. 사실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께서는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레거시 반도체 그리고 이고환신과 관련해서 반도체를 언급해줬습니다. 그 이슈 따라서 주성 엔지니어링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 종목들이 부각될 때도 굉장히 잘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증착 장비 관련 종목들이 뭐 유진테크라든지 테스라든지 전반적인 증착 장비 관련 종목들이 잘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증착 장비 관련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레거시 반도체와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과거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른 증착 장비 업체들과는 다르게 ALD 증착 장비에 조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3단 공정에도 주성 엔지니어링의 증착 장비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10나노, 7나노, 5나노 이하로, 3나노 이하로 계속해서 이제 3단 공정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반등을 시작으로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다른 증착 장비 관련 종목들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급등세를 연출해 줬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괜찮은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세를 보일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급등을 해서 주가적인 위치가 신고점 부근에 좀 근접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박병주 매니저님,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주성 엔지니어링에 한번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준비했었는데, 자, 이 종목을 보면 직전 고점의 가격이 41,450원이죠. 아마 거기까지는 이제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이 지금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저희 시청하신 분들께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이동평균선에서 다음 주에는 그 파란색 20주가 60주를 뚫어버리는 장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주가가 또 그 주간에는, 그리고 그게 나오고 나서 좀 쉬는 경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고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차트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엔 두 번째 종목 2차 전지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중에서 LNF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0%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LNF의 가장 좋은 점, 가장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점은 테슬라 향이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멘텀 가지고 연일 상승세 갈 수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LNF도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이효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아까 앞에서 이제 LNF 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LFP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중저가 차량을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게 됐을 때 가장 이제 큰 수혜가 될 수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주목되는 건 이제 하이니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이 회사 실적의 이제 턴어라운드 시점을 올해 2분기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3월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의 윤곽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자리는 또 주가가 바닥권이어서 또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바닥에서 접근할 수 있고, 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면 실적과 같이 동행하는 주가의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효근 매니저님,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3월 달에 좀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턴어라운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 그렇다면 3월 말에는 또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네. 전까지 어떤 전략 취해봐야 됩니까? 네, 그 공매도가 그 수급의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 아닌가요? 호재죠. 아, 호재인가요? 예. 왜 호재냐 그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다들 이제 공매도 얘기하면 이제 그 매도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공매도를 가장 많이 치는 데가 헤지펀드거든요. 헤지펀드의 기본적인 전략은 롱숏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 팔고 그 돈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공매도 친 돈으로 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또 싼 주식을 사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엄청 일으키는데 만약에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으면 이 그 헤지 펀드들이 진입을 안 하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의 부재도 이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헤지 펀드인데 헤지 펀드가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활동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혜가 상당히 좀 부진했던 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면 좀 더 활발한 그러니까 그 외국인 비중의 가장 큰 헤지 펀드가 들어옴으로써 좋은 종목은 더 잘 가고 나쁜 종목 지금처럼 테마주는 못 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다. 물론 이제 그 좀 악의적으로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이제 긍정적인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네.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LNF가 적자를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리튬 가격이 급락하면서 적자를 봤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 리튬 가격의 추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사실 지금 리튬 가격의 추이를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리튬 가격이 올라서 LNF의 실적이 오른다기보다는 전기차가 잘 팔려야지만 리튬 가격이 오르고 그래야지 LNF의 가격이 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단 전기차가 먼저 유럽 시장에서 역성장이 해소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특히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국내 전기차 판매량과 미국 쪽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LNF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유럽 쪽 역성장이 해소된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올해를 기점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저점을 기준으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차가 빠르게 많이 팔려주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LNF 이야기를 해봤고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조선주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카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장에서 8%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탑5 통해서 월요일에 동성화인텍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 백인현 매니저도 엔진 쪽 그리고 LNG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수혜주 그리고 후발주자로 올라가고 있는 한국카본입니다. 그렇다면 동성화인텍과 비교를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한국카본과 관련해서 앞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OX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한국카본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께 지금 시점에서 동성화인텍 그리고 한국카본을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항상 한국카본보다는 동성화인텍 위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시가총액 대비 수주 규모가 거의 2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동성화인텍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카본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5년은 조선업황 키워드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해드린 키워드가 LNG 쪽입니다. LNG 선박을 누가 더 많이 수주하느냐가 수익의 관건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LNG 보냉제를 생산하는 기업은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 두 기업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 공장 가동률이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수주 규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카본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탑픽은 동성화인텍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카본도 충분히 같은 LNG 보냉제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여지가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럽 쪽으로
LNG 수출을 더 많이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LNG를 더 많이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LNG 선박에 들어가는 LNG 보냉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좋은 기업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동성화인텍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한국화분도 같이 주가가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화인텍 그리고 한국화본 두 개 다 좋게 보고는 있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따져보자면 동성화인텍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또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께 또 여쭤볼 텐데요. 사실 보냉제가 필수제는 아니기 때문에 2026년에는 피크아웃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LNG 수출을 허가 승인이 나면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만약에 피크아웃이 된다라고 시장에서 여겼다라면, 지금 동성화이텍이나 그다음에 그 한국화분 주가가 지금처럼 이제 보니까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두 종목 다 신고가를 돌파했죠. 오늘 한국화분이 이제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했는데 결국 피크아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거기에 반응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두 종목 다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보면 조금 이제 쉬어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그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추격 매수는 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봤습니다. 한국화본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은 신규 상장주 두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첫 번째 종목이죠. MNC솔루션입니다. 방산 관련주고요. 오늘 장에서 1.62%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방산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숨어있는 보석 같은 종목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 MNC솔루션이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까지 수주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 분께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모 55 의견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께 MNC솔루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MNC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쪽에 핵심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방산 업체들 대표적인 뭐 LIG넥스원이나 뭐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 방산 업체들이 잘 갈 경우에는 MNC솔루션의 실적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변동성도 크지 않고 21선을 타고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거래량도 조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방산업체들의 업황이 꺾이지 않는 한 신규주 쪽에서 MNC솔루션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추가적인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가 잘 가준다면 MNC솔루션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규 상장주이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됐다라는 코멘트 함께 봤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께서는 세모를 던져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짧게요? 네. 길면 길게 말씀해 주세요. 왜 저는 이렇게 방송 분량을 조금 이제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네. 일단은 지금 계속 이제 5만 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일단 세모 들었고요. 보통 이제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시면 좋냐면 보통 이제 상장되고 나서 그 회사가 이제 회계 기준에 맞춰서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들어오기 전에 나온 실적을 한 2분기 정도 검증을 하는 그 기간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이런 구간인데, 최근에 물론 신규 상장 종목들이 워낙 잘 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신규 상장 종목이 뭐 장땡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는 한 2분기 정도는 검증의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매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 지금 MNC 솔루션이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방산이라든 이런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신규 상장이라는 종목이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세모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쪽으로 모멘텀은 너무너무 좋지만 아직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세모를 던져주셨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오름테라퓨틱스고요.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상장을 할 때에는 공모가가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상장 후에는 연일 신고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한가를 계속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왜 이렇게 잘 가는 건지 앞으로도 담아봐도 좋을지 OX 해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름테라퓨틱 박병주 매니저님 O 의견 던져주셨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름테라퓨틱 이 종목을 우리 스상 때 준비하려고 자료를 주말에 잠을 안 자고 했는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올라가서 제가 좀 알아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올라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7,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빅파마죠. 버텍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만 해서 5,400명이 넘고요. 희귀약을 성공을 많이 시키는 회사인데, 버텍스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신약에 대한 권리를 약 한 1조 3천억 가치를 샀어요. 그리고 또 BMS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선 계약금으로 1,300억을 주면서 백혈병과 관련된 그 파이프라인을 아예 통째로 사갔죠. 총액으로 약 한 1조 5천이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그때 당시에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이 4천억 초반이었습니다. 얼마나 쌉니까? 이 회사하고 비슷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노피한테 기술 수출을 약 1조 3천억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2조를 넘나들었죠. 그리고 또 보르노이라는 회사도 이 회사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빅파마한테 수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르노이는 시가총액이 2조가 넘었죠. 근데 이 종목이 상장해서 4천억이니까 정말 제 눈에는 싸 보여가지고 준비했는데 바로 상한가를 많은 바를 제가 알아놓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7,600억인데 여기 분 차트를 60분 차트를 보니까 아직 지금 팔고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보니까 완전 간회라는 재료가 나오기는 나왔지만 여전히 이 종목의 가치는 최소한으로 못 되더라도 1조 5천 정도는 저는 능이 될 수가 있다. 더군다나 버텍스라는 전 세계적인 빅파마가 이 회사의 그 신약을 사갔다는 것은 빅파마가 인정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가 부각되면서 연일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름테라퓨틱. 박병주 매니저께서 정확히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는 무료 방송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탑5 5종목 함께 봤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총 3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LNF 한국카본이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고요. 신규 상장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모표가 꽤나 있었습니다. MNC솔루션은 백인현 매니저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 O 의견 던져주셨고, 오름테라퓨틱 박병주 매니저가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서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자, 탑5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대결 펼쳐지고 있을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